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답니다. 세계적인 석학 촘스키, 노암 촘스키가 한 말입니다. 왜 그럴 말을 했죠? 네. 최근에 철도,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새삼 회자가 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민영화를 위한 꼼수다. 네, 이렇게 노조 측에서는. 그래서 철도 노조 지금 싸움이 치열합니다. 또 며칠 전입니다. 의료 민영화 반대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가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목에 또 칼을 들이대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의료 민영화 논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요.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목에 칼을 들이대신 노한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왜 칼을 이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의사 입장에서도요? 네. 그죠? 네. 위험한 거죠? 이거 절대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하면 안 되죠. 아, 그래도 그 의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응급치료 잘해서 정말 다행인데, 왜 이거 이렇게 들이대셨습니까? 먼저, 이 의료계의, 의료계라고 하기보다는 의료의 절박한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참 다른 방법이 없었고요. 의료의 절박한 상황. 네. 매우 절박한 상황이죠. 네. 그것을 표현할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었고. 의사들이 그래도 부자 아닙니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의사의 위기라기보다는 이 의료 전반의 문제이고 의료라는 그 자체가 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전달하고자 했었고,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장이 좀 커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은 부적절한 행위죠.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이 정치권 지금 정부에게 알리고자 했던 목적도 있지만 의사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어서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의료제도가 정말 이 제도 자체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동안 의사들이 이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편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덮어왔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이상은 덮을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양심과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덮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의사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네, 의사들에게도. 네. 지금 가장 우리나라 그러니까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뭡니까? 포괄수가제입니까? 이게 의료 민영화입니까?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수가.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계속 치료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손해를 안 보죠. 그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치료를 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진주의료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의료원들이 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거기는 정상적인 치료만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큰 대형 병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대형 병원들이 치료 수가가 원가보다도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망하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한 치료비를 환자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 수가는 매우 낮은데 그렇다고 환자가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환자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야 했으니까 또 의사들은 환자들로부터 그 부족한 치료비를 계속 여러 가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비급여들 그런 항목들로 환자들로부터 받아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악역을 맡았던 거죠. 정부 대신에.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많은 의료 왜곡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환자한테 돈을 받아서는 병원이 유지가 될 수 없네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러면은 그 건강보험 그 수가제가 잘못됐다 이거죠? 지금 포괄수가제는 이제 시작되는 제도이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 제도가 건강보험 제도가 시작됐던 1977년도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 올라가지 않고 있다. 네, 지속된 잠깐 것이고요. 그거 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네네. 예. 잡아요. 지금 여기 빨간 이 전체 사각형이 전체 의료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여기 점선이 이제 원가 수준이고요. 네. 치료 원가보다 이 병원은 수익이 발생을 해야죠, 이익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를 120만 원의 어떤 치료비가 드는 치료라고 한다면 네.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75%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네. 그리고 그 중에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5분의 1을 환자가 부담하니까 네. 120만 원을 한다면 이 18만 원을 환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만 받으면 의료기관이 손해가 나니까 이 원가에서 부족한 25만 원과 병원 경영에 필요한 수익 20만 원을 더해서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죠. 45만 원을 어떻게든 여러 그렇죠. 가지 방법을 맞습니다. 총동원해서. 네. 그러면 환자의 총 부담액은 63만 원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의료 수가를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이 원가 보존율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원가의 100% 수준에 맞춰진다면 네. 환자의 부담금은 4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적정한 이윤까지 이것이 이제 현실화가 된 수가라고 한다면 네. 환자의 부담금은 더욱더 떨어지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100%, 120% 되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많이 내야 되네요.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야 되죠.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구하고 네. 지금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2,7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지금 민간의료보험을 또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네. 요 25만 원, 20만 원. 네, 그런 요 것을- 비급여 부분. 비급여 그렇습니다. 부분 때문에 지금 민간보험을 다시 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소위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건강보험료는 저희 세금처럼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의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준조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민간의료보험, 실손보상보험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는데, 네. 대부분 가입을 할 때 보험사의 어떤 홍보에 이제 넘어가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손실 볼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따라서 많은 실손보상보험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내더라도 저항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료비를 이렇게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은 어떤 식으로든 생존을 위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료비, 즉 건강보험 수가를 정상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료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네. 정부는 그 고민을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병원들은 양심적으로 하려고 운영하는 병원들은 다 망하게 돼 있네요. 이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양심적으로 내가 다른 거 이 환자한테 뭐 붙이지 않고 정말 양심적으로 딱 정상적인 치료를 하면 병원들이 다 망하게 돼 있다. 네, 30 그걸 지금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속된 아닙니까? 것입니다. 네. 예, 그게 핵심이죠. 네. 예. 자,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요것도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네.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OECD 1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뭐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의료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수가가. 네. 그러면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런 여러 가지 비급여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의료비가 싸면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가구가 의료비를 내느라고 재정 파탄에 빠지는 그런 가구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이라든가 뭐 큰 병, 네. 비싼 그 병의 치료비 때문에 망하는 네. 그러한 가족들의 숫자, 그게 지금 OECD에서 우리가 1위다. 그렇습니다. 34개 국가 중에 저희가 1위고 예.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정부는 자랑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좋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절대 자랑할 제도가 아니고 네. 실제로 국민도 피해자, 의사도 양심과 싸워야 하는 피해자, 그리고 또 실제 망하는 의료기관들이 많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때 시작되었던 네. 이 조금 걷어서 조금 보장하고 했던 그 건강보험 제도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건강보험의 바꿔야 문제점이 한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수가의 문제점이 있다. 네. 자, 지금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의료사업 뭐 여러 가지 좀 활성화
대책 같은 거 좀 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여기 칼 그으신 거 아닙니까? 아, 네. 아닙니까? 그 문제점 때문에 그은 건 아, 그건 아닙니까? 아, 이것 때문에 그런 바로, 겁니까? 네. 이것 때문에? 네, 네. 아,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의료 민영화는 잘 된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전혀 그렇지 자, 않습니다. 그거 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의료 네. 민영화. 정부가 발표한 의료 부대 사업 독립 법인입니까, 이게? 네. 정부는 이러한 지금 병원들이 다 비영리 법인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전부 비영리 비영리. 법인이죠. 네. 돈을 목적으로 병원을 만들면 안 된다. 네, 그게 비영리. 그러나 실제로는 93%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영리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저러한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점점 더 손실이 커지고 있고. 네. 근데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이번에 병원의 경영이 어려우니 네. 경영이 어려워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니 영리법인 자회사를 세워서 네. 여러 가지 수익 활동을 해서 이 모 병원의 경영 상태를 좋게 해라. 네. 그런 라는 뜻입니까? 취지의 이런 새로운 제도를 네. 이제 자회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원도 투자하고 외부의 투자자도 투자를 해서 네.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아, 병원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거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의료기관의 이제 모법인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뭐 납품을 한다든지 혹은 또 의료기관을 임대 사업도 할 수가 있고 네. 건강식품 뭐 지금까지 해왔던 또 주차장, 장례식장 뭐 그런 것 외에 네. 숙박업, 여행업 뭐 여러 가지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 숙박업. 네. 숙박업 가능하네요. 왜냐면은 그 병원에 뭐랍니까? 간병하러 가족들 가면 병원에 바로 옆에 호텔 같은 거 있으면 좋죠.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요렇게만 발표를 하면 국민들은 이거 결국 편법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네. 정부에서는 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자법인의 즉 자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은 모법인의 경영 개선을 한 것이다. 즉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쪽으로 재투자를 하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에서 의료보험으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돈을 투자하라. 네네. 예. 그러면 결국에 이 영리법인 여기서 조금 바뀌었네요, 이걸로. 네. 아니요, 같은 내용인데 네. 이런 조항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조항들. 네. 그렇다면 이 영리법인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모법인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네.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이 영리법인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의 가치가 없죠. 네,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것은 모양은 이렇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부자 거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이익들을 이 영리법인을 통해서 결국 이 소유주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편법이 될 것이다. 거꾸로 이쪽 돈이 이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 돈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이쪽 네. 돈. 왜냐면 투자자가 이득을 봐야 되니까. 네네. 예. 여러 가지 편법이 난무할 것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러나 시장 규모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뭡니까? 고용도 늘리고 이러려면 이런 영리법인이 생기는 것도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영리법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영리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선결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겁니까? 지금 의료 수가가 정상화가 되어야지. 지금도 제가 이제 선생님의 예를 가끔 드는데요. 네.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집중을 하고 급여를 받아야지.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아이들한테 학습지 팔고 체육복 팔고 교복을 팔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거기 집중을 못 하겠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진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환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다른
항목으로 돈을 땡길까? 네네. 거기에 지금 고민을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 아파 갔는데도 막 온 몸에 뭡니까 그거 엑스레이 머리 뭐까지 다 CT 다 찍고 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봐도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건데 이거 검사 받으라고 하고 막 이런 거가 다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런 네. 구조를 바꾸지 병원의 수익을 않고 위해서. 네, 네. 바꾸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강행이 된다면 그 편법 활성화를 하는 거죠. 투자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가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네. 저희가 지금 93%의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인데 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가 투자도 하고 네, 그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아야 저희가 영리법인을 하더라도 의료의 구조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아드님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급한 이야기부터 해야 되니까 아드님 때문에 속이 3번 병원에서 거의 사망 선고 떨어진 거 네. 같은 의사면서도 그거 정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당시에 많이 속상했죠. 그죠? 이제- 의사가 의사한테 화났죠? 그럼요. 근데 집에 이제- 오니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의사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그 역시 의료 환경의 문제였던 문제였다.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이겁니다. 의사는 양심과 싸우며 돈벌이에 내몰리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는 진료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저도 의사들이 이렇게 일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바로 이 부분이죠. 네, 그거 주세요, 저한테. 의사는 양심과 싸우며 돈벌이에 내몰리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는 진료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진료에 매진하도록 진료비를 정상화시켜달라. 네. 이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의사가 양심껏 국민들의 진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그날이 되도록 정부도 이 핵심 부분에 있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